이야기 7. 관계적 폭력. 소통을 위한 편견 깨뜨리기. 우물박 세상으로. 만약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도 영어도 안 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가끔씩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서로 말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장자는 기원전 중국 전국 시대에 송나라 몽 출신이자 제자백가 중 노자와 더불어 도가의 대표 인물입니다. 이 시기는 국가 간 전쟁이 빈번했고 교역이 발달하여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시대였어요. 다른 누구보다 장자의 글에서 여러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의 조화롭고 보편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엿볼 수 있답니다. 장자가 쓴 책은 10만여 권이나 되었다고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하였지만 이 중 절반 정도만이 전해오고 있어요. 오늘은 장자의 글 중 다문화와 관련된 우화를 이야기할 거예요. 옛날 바다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서 날아와 앉았어요. 노나라 임금이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구소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했어요.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지락. 이 이야기에서 새는 왜 사흘 만에 죽게 되었을까요? 노나라 임금이 새를 죽게 만든 것은 새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조 양양조, 새의 방식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은 새를 양육함에 이기 양양조, 사람, 자기의 방식을 썼기 때문이라고 장자는 말해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새라 하더라도 새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을 고집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아무리 희생적이고 고귀하다 하더라도 새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다새는 다문화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들의 삶의 양식을 알아야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죠. 물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종교가 달라 금기시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먹는 음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아이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화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관습과 생활 양식을 잘 알수록 서로 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서양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이가 옆집 어르신 이름도 그냥 부를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엄마나 아빠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는 매우 무례한 행동이 되어요. 서로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다른 이들을 알아야 다른 이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 같은 굳은 마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방식이나 옳았던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죠. 여름벌레에게 얼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한 철에 매여 살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 도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한 가지 가르침에 얽매여 살기 때문이죠. 추수. 우물한 개구리, 여름벌레, 마음이 굽은 선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물만이 자신의 전부로 알고 있던 개구리 같은 사람에게 9번의 큰 홍수에도 그 물이 불어나지 않았고 7번의 큰 가뭄에도 그 물이 줄지 않았던 바다를 이야기한다면 우물만 이해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말을 할 수 있는 하루살이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해 준다면
여름 한철 살고 있는 하루살이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을 우물안 개구리나 하루살이와 같다고 성찰해 본 적은 있나요? 한국어로 서로 이야기하지만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소통할 수 없답니다. 장자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우물 같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밖으로 나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혜를 얻는 첫걸음은 자신의 생각이 늘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장자는 지금 당신은 좁은 강에서 나와 큰 바다를 보고 비로소 당신이 미미함을 알게 되면 커다란 이치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거든요. 상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보다 잘 알 수 있겠죠. 내가 우물 밖으로 나와서 바다와 같은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지역과 나라를 다녀보고 경험을 한다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보다 넓어질 수 있답니다. 반면에 나는 우물 밖 사람이고 다른 이들은 우물안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 이 역시 문화적인 폭력을 유발할 수 있어요.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노나라왕 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선사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노나라왕과 같은 편견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면서 우물 밖으로 자기 생각을 넓혀나갈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답니다.